자, 여러분 이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교재 이제 6페이지. 아까 첫 번째 시간에는 기초적인 거 잠깐 설명을 했어요. 자,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요. 한번 그냥 여러분 좀 읽어봐 주시면 돼요. 참고로 읽어봐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9페이지에 있는 역시 또 기본적 내용입니다. 기본적 내용들을 역시 좀 잠깐 또 정리를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페이지, 9페이지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요. 여기는 물질이죠. 우리가 원자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원자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물질이 될 겁니다. 물질의 종류를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물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 순물질이 있고요. 순물질. 그 다음에 혼합물이 있어요. 물질에는 순물질과 혼합물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거고요. 순물질은 또 두 개로 나눠요. 그죠? 순물질은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원소 물질.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화합 물이라는 걸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구별을 계속 해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자, 원소하고 원자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이 있고요.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이걸 이제 구별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구별한 문제는 출제 빈도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나누는데요. 순수한 물질이 있다는 거고요. 혼합된 물질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순물질이라는 건 그 물질의 성질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낸다.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순물질이라는 거고, 혼합물은 성질이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물질은 한 가지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성질이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순물질은 뭐겠어요? 물, 뭐 소금 이런 거, 설탕 이런 것들은 다 순물질이에요. 그런데 혼합물은 순물질들을 섞은 거죠. 그러니까 설탕, 물 이런 거겠네요. 소금물 그러면 이 안에는 소금물이라는 한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성질, 소금도 있고 뭐도 있다? 물도 있다. 두 가지 성질을 갖춘 것이 서로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성질에 두 가지 이상이 나오는 건 이런 건 무조건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물질과 혼합물. 일단 얘네들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럼 성질이 한 가지인지 두 가지 이상인지 어떻게 알아? 순물질과 혼합물 구분하는 거죠. 순물질과 첫 번째로 일단 순물질, 혼합물을 구분하는 방법. 뭘 가지고 구분하나요? 얘네들의 분자의 종류를 알면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그게 모른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걸 녹여보고 어떤 걸 끓여보면 알죠. 자, 녹는 점이 일정하면 얘는 무조건 순물질입니다. 일정하면. 근데 얘네들이 일정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혼합물이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끓는 점이 일정하면 순물질인데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으면 혼합물인 거예요.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끓는 점이 한 가지로 표현되면은 순물질, 끓는 점이 두 개 이상으로 나오면은 혼합물이라는 거죠. 녹는 점이 한 가지로 표현되면은 순물질, 녹는 점이 두 개 이상으로 나오면은 혼합물이라는 소리입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녹는 점, 끓는 점은요, 이렇게 가열 곡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가열 곡선의 온도, 어떤 물질을 녹여봤어요. 녹여보니까 쭉 온도 변화 올라가다가 일정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죠. 자, 이렇게 수평한 구간이 생기는 게 바로 이것이 녹는 점이며 끓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평한 부분이 한 가지로 나오면, 이 수평한 구간이 한 가지가 설정이 되면 이건 무조건 순물질이라는 소리고, 혼합물은
이 수평한 구간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자, 끓는 점인데 끓는 점이 몇 개로? 2개로 나와요. 또는 순물질인데 끓는 점이 2개로 나와요. 뭐니? 녹는 점인데 녹는 점이 2개로 나와요. 한 물질을 가열했는데 녹는 점이 하나 이상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혼합물이라는 소리고 얘네들은 순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수평한 구간이 몇 가지냐에 따라서 순물질, 혼합물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어떤 물질을 가열했는데 끓는 점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한 수평한 구간이 생기지 않아요. 어떤 물질 가열.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물질? 혼합물이라는 소리입니다. 또 어떤 거는 가열을 했는데 제멋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한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물질이다? 혼합물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녹는 점, 끓는 점으로 구분하자. 자, 순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뭐하다? 일정하다. 순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게 나온다. 2개 이상으로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일단 간단하게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를 구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순물질은 그러면 한 가지 물질로 돼 있고요. 그게 2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2가지. 자, 호돈소 물질이죠. 자, 호돈소는 원소가 하나짜리예요. 자, 원소 하나의 물질은 산소 뭐 이런 거죠. 탄소 분자. 그다음에 뭐 질소도 있겠네요. 그죠? 질소 분자. 원소가 하나로 돼 있는 거야. 원자가 아니에요. 원소가 하나로 돼 있는 물질을 순물질. 자, 물론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Na, 그죠? 철 이런 거 또는 18쪽 원소죠.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18쪽 원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홑 원소 물질입니다. 원소가 하나로 돼 있죠. 그리고 순물질입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한 물질이죠. 자, 보통 여러분 산소나 질소 이런 거는 비금속이죠. 그죠? 공유결합한 비금속. 이거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비금속 간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나트륨, 철 등등 이건 전부 다 얘네들은 전부 뭐니? 금속이에요. 금속. 물론 얘네들도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비금속 물질이겠죠. 자, 공유결합을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비금속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비금속. 자, 비금속의 공유결합을 갖고 있는 물질이죠. 비금속의 공유결합을 갖고 있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자라고 할 겁니다. 분자. 자, 분자라고 하면 이제부터 뭐를 찾아야 되냐면 비금속을 찾으시면 돼요. 그죠? 비금속끼리 결합 물질을 찾으시면 그게 분자예요. 근데 금속은 분자가 절대 아니에요. 분자가 아니라는 거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금속이 들어가 있는 화합물은 분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화합물이죠. 금속이 들어가 있는 건 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자는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네들이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어야 돼. 공유결합 물질을 분자. 자, 근데 얘네들은요. 헬륨, 네온, 아르곤은 안정한 비금속인데요. 얘네들은 공유결합을 형성하지 않아요. 즉, 공유결합을 형성하지 않는 분자가 있나요? 있습니다. 얘네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하지 않은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유결합은 비금속 간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 그래요.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그것 중에 공유결합을 형성하지 않아도 분자, 얘는 분자입니다. 그렇죠? 원자 하나로 된 분자, 1원자 분자라 그래요. 그럼 얘네들은 몇 원자 분자겠니? 2원자 분자가 되는 겁니다. 원소와 원소와 원소를 구별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하나의 원소로 된 분자인가요? 아니에요. 금속이 들어가 있는 건 어떤 경우라고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일단 분자냐 아니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 홑 원소 물질입니다. 원소가 하나로 되어 있는 물질. 자, 화합물은 어떤 게 화합물이니? 화합물은요. 원소가 2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H2O 내 대표적 화합물이죠. 뭐 CO2 대표적 화합물이에요. CH4 대표적 화합물이죠. NaCl 뭐 이런 거, 그죠? 뭐 또 CaCl2 이런 거, 뭐 또 뭐 있을까요? MgCO3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화합물입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의 차이가 뭐냐?
호돈소 물질은 원소가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걸 호돈소, 화합물은 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가 두 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호돈소와 화합물.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요. HOCO2 CH4 얘네들은요. 비금속끼리 결합한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분자예요. 그런데 NaCl이나 이런 것들은 금속과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화합물이 딱 이렇게 주어지면 금속이 들어가 있고 비금속이 있네요. 물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이 분자는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금속과 비금속으로 돼 있는 건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얘네들은 분자가 없어요. 분자라고 하면 안 돼요. NaCl 분자 이런 게 아니죠. CaCl2 분자 이런 게 아니죠. 이 분자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뭐니? 얘네들은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닙니다. 자, 지금은 물질을 구별하는 거죠. 물질을 구별하는 거. 자, 금속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분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속이 아닌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분자인데요. 공유결합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결합 물질하는 건 분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순물질과 호돈소 물질을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CaO와 CO2가 반응해서 CaCO3가 된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중에 분자 몇 개 있어요? 이 반응이 진행 동안 이 화학 반응식 주어지면은 분자는 몇 개 있습니까? 분자는 하나 있죠. 이게 분자예요. 얘네는 금속과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으로 돼 있으니까 분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분자 하나 찾아내시면 돼요. 또 하나 CaCO3 이 반응이 진행될 때 순물질 몇 개 있어요? 순물질 몇 개 있어요? 순물질은 각각 순물질이죠. 세 개의 순물질이 존재합니다. 얘네들 중에 화합물은 몇 개 있어요? 화합물은 두 가지 원소 이상으로 된 거죠?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화합물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화학식을 줬을 때 찾아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볼게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자, 이렇게 줬어요. 자, 물어볼게요. 이 중에 순물질 몇 개 있어요? 이 반응 중에 순물질. 자, 지금 제가 상태를 표시했죠? 이 G라는 건 뭐죠? 기체 상태입니다. L은요? 액체예요. AQ는 뭘까요? AQ는 수용액이라는 상황이에요. 자, 수용액이죠. 자, 무슨 소리냐? 요 G, L 이렇게 표시된 건 전부 다 무슨 물질이니? 순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 한 가지 물질이죠. 근데 AQ로 표시됐어요. AQ, 요거 뭐라고 요거를?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수용액이라는 건요. 용매와 용질이 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용매와 용질이 합해서 용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몇 개 이상 있다는 거죠? 2개 이상 있는 거야. 그죠? 2개. 그러니까 수용액은 무조건 혼합물이에요. 자, 다시 여기서 언급은 없지만 결론 내보면 이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균일하게 섞였어요. 자, 이런 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액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순물질이 아니라 뭐다? 혼합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액. 용액은 우리가 용매라는 물질하고 뭐를 더한 거야? 용질이라는 물질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물질이 있어요. 두 가지 물질이. 그러니까 수용액이라고 하면 여기서의 그럼 수용액이라면 이게 왜 두 가지 물질이니? 이렇게 AQ로 표시되어 있으면 어떤 게 있냐? NaC4OH라는 물질과 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액 안에는 두 가지 물질이 있죠. 두 가지 순물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건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순물질은 두 개고요. 혼합물은 하나로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순물질과 혼합, 그렇죠. 화학식을 토대로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조금 기본 개념을 잘 모르시면은 많이 헷갈려요. 일단 순물질로 표시되는 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나
L이나 G로 표시된 거예요. 상태 표시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죠. 고체, 액체, 기체로 표시되면은요, 그냥 순물질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혼합물에서는 보통 AQ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액으로 표현되면은 이거는 혼합물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호돈소와 화합물을 구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돈소, 화합물. 자, 이거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우리가 금속, 비금속 뭐 이런 말 썼어요, 그죠? 얘네들이 결합해서 화학 결합을 형성하죠. 자, 화합물은 이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화학 결합에는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순서대로 그냥 갈게요. 금속 결합이 있습니다. 금속 결합. 금속 결합. 그다음에 이온 결합이라는 결합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유 결합이라는 결합이 있어요. 자, 원소가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화학 결합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금속 결합은 뭐와 뭐가 결합하는 걸 금속 결합이라 그래요? 금속과 뭐죠? 금속이 결합하는 결합을 금속 결합이라 그래요. 금속 결합을 하는 물질은 예외 없습니다. 모두 호돈소 물질의 순물질입니다. 금속 결합을 했다? 순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쓰는 거죠. 나트륨, 철, 구리, 칼슘 이렇게 쓰는 거. 자, 이온 결합물은 어떤 결합물을 이온 결합으로 일반적으로 보냐면 금속과 누구의 결합? 비금속이 결합하는 걸 이온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화합물을 보면 걔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여러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걸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하는 걸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금속과 비금속, 그 다음에 얘네들 간의 결합을 이런 화학결합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화학결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주어졌을 때 물질 구별할 때요. 금속이 들어가네요. 그죠? 금속이 들어가니까 절대로 금속결합은 분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자, 이온 결합도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도 분자로 얘기할 수 없다. 알았니?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은 분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분자일 수도 있고 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요. 공유결합을 하는 건 두 가지로, 그러니까 원자들이 공유결합에 전자를 공유하면서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는데 이때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원자 결정을 만들기도 하는 결정이 있고요. 분자라는 결정을 만드는 화학결합이 있어요. 자, 원자 결정을 갖는 거나 분자 결정을 갖는 건 전부 다 무슨 결합이냐면 공유결합에서 만들어지는 결정들입니다. 물질들이에요. 자, 원자 결정, 분자 결정이 나눠지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원자 결정은 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하지만 분자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겁니다. 공유결합을 하지만 분자가 아닌 경우는 원자 결정을 갖는 놈이야.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분자예요. 모두 다 분자입니다. 비금속으로 결합된 화합물은 전부 다 분자죠. 누구 제외하고? 이 원자 결정을 제외하고. 자, 원자 결정을 제외하고. 그럼 원자 결정이 뭐니? 원자 결정의 대표적인 거 뭐 두 개 정도.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고요. 석영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동소체 얘기인데요. 다이아몬드, 석영이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탄소, 비금속이죠. 그럼 다이아몬드는요. 탄소는 결합선을 4개를 결합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결합해 나가는 거예요. 이 탄소 원자들끼리의 4개 결합선으로 잔뜩 계속 결합해 나가죠. 그러니까 이 물질은요. 전부 다 공유결합한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들 원자들끼리의 단단한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원자들이 단단한 결합을 하는 이 결정을 우리는 원자 결정이라 그래요. 그럼 이 원자 결정은 고체, 액체, 기체를 만들 때 자, 이 결합선을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요. 이 원자 결정은 분자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렇게 일단 먼저 알아두세요.
원자 결정을 갖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는 분자가 없습니다. 예, 얘는 원자 결정을 가져요.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분자 결정이에요. 분자 결정이란 건 이런 거예요. 물이 분자잖아요. 이 물 분자가 얼면 얼음이 되잖아요. 얘네들이 얼 거예요. 얼어서 특별한 모양이 생기면서 결정을 만들어요. 그럼 이런 게 분자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얘네들에 있는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요. 즉, 이 분자 결정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력,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력이 녹는 점, 끓는 점을 결정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원자 결정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이 녹는 점, 끓는 점을 결정합니다. 이게 달라요. 자, 다시요. 원자 결정은 모든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이 다 구성원소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분자 결정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으로 연결되는 거야. 공유 결합이 연결된 게 아니야. 그래서 끓는 점이 엄청 낮고요. 얘네들은 겁나 높아요. 자, 이 설명은 결합할 때도 자세히 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나누기만 하시고요. 지금 여러분은요, 원자 결정은 분자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SiO2 요거 석영이에요. 이것도 어쭈 보면 분자처럼 보이지만 분자 아닙니다. 얘네 분자 아니고 얘도 분자 아닙니다. 알았죠? 자, 이게 결합해서 우리가 분자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구별은 좀 해주세요. 일단 어떤 결합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요. 그 중에 분자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울게요. 자, 이렇게 화학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여러분, 이 세 가지식 중에 화합물 몇 가지? 화합물은 뭐라 그랬죠? 원소 종류가 두 가지 이상으로 된 물질이야. 하나, 둘, 셋. 화합물이네요. 그쵸? 순물질들이잖아요. 맞지, 그지? 이 세 가지 물질들 중에 분자 몇 개? 자, 이거 무슨 결합 물질일까요? CaSiO3. 자, CA가 뭐죠? 금속이에요. SiO는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얘는 CA가 뭐라고? 금속. 산소는요? 비금속. 얘는 뭐죠?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금속과 비금속. 이제 화합물을 보고 화학 결합을 판단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Si. 이거 비금속이에요. 산소도 비금속. 무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이죠. 맞죠? 자, 그래요. 그럼 이 중에 분자 몇 개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분자 없어요. 공유 결합 물질은 분자 아닌가요? 자, 분자인 건 맞는데 SiO2는 여기서 무슨 결정을 갖는다 그랬지? 원자 결정을 가져. 그렇죠? SiO2는 분자가 아니에요. 얘는 분자는 여기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확인을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로 많이 하죠. 실수로 많이. 그럼 이런 정의도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공유 결합을 갖는 건 모두 분자이다. OX. 공유 결합 물질은 모두 분자다. OX. 이건 X죠. 왜 X죠? 뭐가 있기 때문에? 원자 결정이 있기 때문이야. 원자 결정은 분자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다이아몬드하고 석영 때문에 분자라고 하지 않는다. 이 반대도 맞나 봐봐. 그럼 분자는 모두 공유 결합을 한다. OX. 분자는 모두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OX. 원자 결정을 제외하고는 분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분자는 모두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비금속, OX. 이것도 X야. 어떤 예외가 하나 있었죠? 18족 원소인 비활성 기체는 분자인데 공유 결합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18족 원소 때문이죠.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원소이며 분자예요. 얘네들을 일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원자 하나로 돼 있죠? 일원자 분자 분자예요. 근데 이 분자들은 공유결합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외에 두 가지거든요.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은 분자냐? 아닙니다. 무슨 결정이 있어요? 원자 결정은 공유결합을 하지만 분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분자는 모두 공유결합을 형성하나요? 아닙니다. 18쪽 원소는 하나의 원소로 존재하지만 공유결합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외 정도를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은 선생님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 이걸 다 어떻게 아나요? 금속과 비금속을 어떻게 아나요? 자, 알아야 됩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 딱 보고 알아야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금속원자. 금속원자. 자, 우리가 얘기하는 금속이라는 원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금속 원자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정리합시다. 주기율표상의 금속 원자. 우리는 주기율표상에서 1번부터 몇 번까지? 20번까지를 우리 아까 그렸잖아요. 암기하라 그랬죠. 혹시요. 1번부터 20번 중에 금속 몇 개 있습니까? 주기율표 외웠지? 외웠다고 치자. 금속 몇 개 있니? 혹시? 20개 중에 금속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써보죠. 자, 수소 있고요. 일조 원소죠? 그죠? 그 다음에 베릴륨. 아이고. 칼슘 2조 원소예요. 13조 원소. 근데 14조 원소. 15조 원소. 16조 원소. 17조 원소. 18조 원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자, 이거예요. 이게 요까지가 20번이에요. 20번 중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금속 몇 개 있어요? 금속. 금속 얘기해 볼까요? 이거 금속인가요? 수소 금속 아니에요? 헬륨도 금속 아니죠? 공유결합 물질이죠? 저기 분자죠? 요 두 개 금속이에요. 리튬, 베릴륨 금속. 여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금속, 칼륨, 칼슘. 그러니까 금속은 모두 몇 개? 7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금속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7개. 그리고 7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야? 비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제외한 나머지는 비금속. 그리고 요 2에서 13족이라 그랬는데 3족부터 12족이 빠졌잖아요. 3족부터 12족 빠진 건 전부 다 금속이에요. 3족부터 요 사이에 빠진 건 전부 다 금속입니다.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금속이죠. 알겠니? 금속들 기억해 두세요. 주기율표상에 7개 금속입니다. 금속 7개. 이거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이거 금속이잖아요. 비금속이죠.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 구별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쵸? 이거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Mg 금속 아닌가요? SO는 비금속이죠. 금속과 비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 얘도 이온 결합 물질인 거죠. 이거는 뭐야? 무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예, 뭐로 되어 있어요? 비금속과 비금속으로 되어 있지, 그지? 이거 공유 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 물질. 그러니까 화학식을 보고 그 물질이 무슨 결합이 있는지를 빨리 판단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금속과 비금속을 알아야죠. 자, 주기율표상에 7개가 금속이에요. 자, 또 하나 금속을 또 알아두셔야 돼요. 금속 원자. 여러분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이온화 경향 표라는 게 있어요. 자, 금속을 좀 찾아내는 거야. 이 이온화 경향표는 대표적인 금속들을 쭉 나열한 겁니다. 대표적인 금속들. 이거는 나중에 배우지만요. 주기율표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떤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대표적이에요. 이거는 화학 전지할 때도 엄청 중요한 표입니다. 여기에서 수소를 제외하고는요. 수소는 기준이고요. 이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금속이에요. 기본적 금속은 요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름 보죠. 이거 뭐죠? 이거? 칼륨. 이거 뭐니? 칼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요? 나트륨. 이거는요? 마그네슘. 이거는요? 알루미늄. ZN이 뭐예요? ZN은 아연이라는 금속이에요. FE는요? 철입니다. FE는 철. NI가 이게 니켈이라고 하는 금속이에요. SN은요? 주석이라고 하는 금속입니다. PB는 납이라고 하는 금속이죠. CU는 구리예요. 그죠? HG는 뭐예요? 수은입니다. AG는요? 은이죠. PT는요? 백금이에요. AU는요? 금이죠. 자, 이렇게 요것들은 대표적인 금속입니다. 이온화표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금속. 이 금속과 얘네들의 금속들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는 산화수도 조금은 알아두시면 돼요. 자, 리튬은 플러스 몇 가를 가질까요? 일가, 일족 원소잖아. 일가. 산화수 일가. 베릴륨은요? 2족이니까 2-, 플러스죠. 그죠? 알루미늄은요? 3 플러스를 갖겠습니다. 이게 산화수예요. 그럼 금속 원자 산화수는 얘네들의 산화수는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원소의 산화수. 자, 칼륨이 몇 플러스?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라요. 몇 플러스? 1 플러스. 칼슘 몇 플러스? 2 플러스. 나트륨 몇 플러스? 1 플러스. 그치요? 결정돼 있어요. 마그네슘은요? 2 플러스지요. 알루미늄은요? 3 플러스잖아요. 자, 여기 있는 주기율표상의 금속을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연 몇 플러스? 다양하게 가자요. 근데 아연이 몇 플러스? 그러면 모르지요? 모르면 2 플러스. 모르면 2 플러스. 자, 철 몇 플러스? 철 기본산화수 2 플러스. 니켈 2 플러스. 주석 모르지요? 2 플러스. 납 몰라요? 2 플러스. 구리 알아요? 모르죠? 2 플러스. 순 알아요? 몰라요. 2 플러스. 주기율표 없죠? 그럼 무조건 2 플러스라고 먼저 생각하세요. 은은 달라요. 은은 플러스일 겁니다. 은은 플러스일까? 기억하셔야죠. 그럼 나머지는 모두 얼마? 2 플러스라고 생각하세요. 알았니? 금속이 전자를 잃는 성향. 자, 하나 읽고 두 개 읽고 세 개 읽고 다양하게 읽는데 일단 기본은 주기율표에서의 전자 잃는 거 명심하시고 나머지 모르는 금속이 나왔을 때 그 산화수 어떻게 결정할까? 2 플러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금속 원자예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주기율표 암기하셔야 되죠. 그다음 이온화 경향표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표죠? 이쪽 칼륨 쪽으로 가잖아요. 이쪽으로 가고요. 또 이쪽은 금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정한 건데 칼륨 쪽으로 가면 뭘 잘하는 순서냐면 산화 잘하는 순서예요. 산화라는 건 뭐냐면 전자를 잘 잃는 순서를 산화라고 하는 거야. 산화는 전자를 잘 잃는 거야. 그러니까 산화가 잘 된다. 전자를 잘 잃는다라는 거죠. 전자 잘 잃어요. 자, 이게 반응성이 큰 순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속은요, 산화를 잘하는 게 반응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온화 경향표에서 마그네슘하고 철이 만났어요. 누가 산화합니까? 마그네슘이 산화한다.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는다. 마그네슘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즉, 금 쪽으로 가면 반응성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산화 잘 못해요. 전자 잘 잃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은 가장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번쩍번쩍하는 게 이유가 반응성이 낮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칼륨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굉장히 강한 원소들이 돼버립니다. 자, 이러한 기본 금속들이에요. 상황에 따라 나중에 달라져요. 근데 그 나중이고요. 지금은 이런 게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한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화학 결합은 이온 결합이구나라는 거 찾아내실 수 아시면 되고요. 비금속 얘네들끼리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구나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이 18조 원소들은 공유 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해 주시면 돼요. 자, 금속 원자였었죠. 그럼 비금속 원자는 어떻게 특징이 있니? 그러니까 비금속은요, 뭐 나머지 금속을 제외한 나머지만 비금속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그러니까 비금속 원자. 금속 원자는 모두 다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무슨 이온이 되는 겁니까? 양이온이 되는 입자는 금속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비금속은 이제 반대로 음이온이 되겠죠. 음이온이 되는 원소는 비금속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금속 원자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면은, 자, 여기다 비금속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비금속 원소의 대표적인 건 음이온이 되는 입자입니다. 자, 전자를 잘 뭐 할 수 있냐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얻는다는 거, 전자를 얻어서 되는 거겠죠. 전자를 얻는 성질이 강해요. 전자를 얻는 성질이 강한 걸 비금속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비금속은요, 몇 개만 아시면 돼요. 자, 주기율표 상에 있는 비금속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비금속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비금속이에요. 알았죠? 얘네들이 비금속. 근데 17쪽 밑에, 염소 밑에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어요? 17쪽을 이제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데, 플로르 염소, 그 다음에 브로민이라는 게 또 있고요. 아이오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참고로 기억하시면 돼요. 즉, 얘네들의 음이온 산화수 보면 혹시 마이너스 1가를 갖는 산화수, A인데 마이너스 1 이렇게 산화수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 산화수 누구 있을까요? 17쪽 원소예요. 그죠? 17쪽 원소 누구 있어요? 플로르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브로민 마이너스, 아이오딘 마이너스. 자, A인데 E 마이너스 갖는 게 있어요. E 마이너스 갖는 건 16쪽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쪽은 산소 E 마이너스, 황 E 마이너스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A가 있는데 3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갖는 게 있어요. 15족 원소가 될 겁니다. 질소 3 마이너스, 인 3 마이너스. 그쵸? 대표적인 안정한 이온이 되는 음이온들입니다. 음이온의 전자를 몇 개씩 얻느냐? 이거는 이 족에 따라서 얻을 수 있죠.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예요. 17쪽은 7개잖아요. 하나씩 얻어서 8개 채운 거죠. 16쪽은 6개 전자 있어요. 최각에. 2개씩 얻어야 8개 안정한 이온이 되는 거고요. 17쪽은 최각에 5개 있어요. 3개씩 얻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산화수들을 잘 기억하세요.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자, 이제 이런 결합을 하나만 더 설명하고 2초 마무리하는데요. 자, 여러분, NaCl 같은 화학결합이에요. NaCl 같은 거. 이게 무슨 결합이죠? 이온 결합을 잠깐만 볼게요. 이온 결합. 자, 이온이 결합하는 겁니다. 이온이 결합하는 이온 결합. 자, 이온은요, 일단 금속과 누가 결합하는 거죠?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금속 원자, 나트륨 원자와 비금속 원자 Cl이 결합한다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직접 결합할 수가 없어요. 왜? 얘네들 자체는 불안정하죠. 그럼 얘가 안정한 상태로 바로 나왔을 때에 얘는 몇 가의 산화수를 갖고 안정하냐면 플러스 1가. 그렇죠? 이게 안정한 물질, 옥텟 규칙 만족해버려요. 나트륨은 바로 이렇게 변하죠. 염화이온,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Cl- 이렇게 됩니다. 왜? 최각 7개니까 전자 하나 얻어서 옥텟 규칙. 자, 이 양이온,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적 성질로 서로 끌어당기면서 화학결합을 형성하게 돼요. 이때 앞에 양이온 쓰고 뒤에 음이온 써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해요. 자, 이온결합이 생기는 이유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서로 당기는 뭐 때문에? 인력 때문에 형성이 되는 화학결합이에요. 전기적 인력으로 얘네들은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 이때 조건이 있어요. 이런 화학결합을 할 때는 금속과 비금속이어야 되고 요 안에 전하량의 합은 항상 얼마 되게 0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한 개 한 개 결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CA가 2 플러스예요. 여기에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한다고 해볼게. 그럼 얘네들이 결합하면 화합물이 뭐가 생길까요? 앞에 무슨 이온 써라고요? 앞에 양이온 써야 돼요. 그 양이온 CA 오고요. CL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하량 합이 얼마 돼야 된다고요? 얘네 합해서 0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합하면 플러스 1이죠. 0이 안 돼요. 얘가 몇 개 더 필요합니까? 2개가 더 필요해요. 2개 더 필요하니까 여기 얼마 쓰니? Cl2 이렇게 쓰는 거지, 그죠? 염소 원자 2개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양이온 앞에 쓰고 뒤에 써. 자, 이런 것들을 이온 결합 물질이야. 자, 읽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예, 읽는 용어도 가끔 나오죠. 자, 염소 칼슘, 이염소 칼슘 이런 거 아닙니다. 이온의 이름만 읽어주시면 돼요. Cl 이온과 칼슘 이온만 읽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음이온 읽는 방법은요. 요거 플로르 이온 아니에요. 음이온은 뒤에 뭐를 붙여 읽어야 되니?
화를 붙여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플로로아 이온, 염소 이온이 아닙니다. 소가 붙잖아요. 염소, 산소. 근데 이게 음이온이 됐을 때는 소 대신에 화를 붙여서 읽어줘야 돼요. 그럼 얘는 염소 이온이 아니라 뭐라 읽어야 돼? 염화 이온. 얘는 브로민인데요. 브로민 이온이 아니라 브로민 화 이온이 맞아요. 브로민 이온 이거 틀리는 겁니다. 얘는 아이오딘이에요. 아이오딘 이온이 아니라 아이오딘 화 이온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황 이온이 아니라 황화 이온입니다. 산소 이온이 아니야. 산화 이온. 소는 화로 붙여 읽고요. 소가 없으면 화를 붙여 읽어야 돼요. 그럼 얘네들 읽는 방법은 이온 결합 읽는 방법은요. 숫자 읽는 게 아니라 뭐를 읽어줘요? 이온을 읽어줘요. 이거 염화죠? 염화 뭐죠? 칼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는 방법입니다. 읽는 방법. 어려운 거 아니니까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요. 금속과 비금속이 이온들의 결합으로 전하량 0이 되는 거 맞추세요. 하나 더 연습해보죠. AL이 있어요. 3 플러스. 자, 그 다음에 S가 있어요. 2 마이너스. 그럼 얘네들이 화학결합으로 화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만들죠. 알루미늄 앞에 쓰고 황 하나 쓰면 돼요. 양이온, 음이온 쓰시고요. 전하량 하나하나씩은 0이 안 돼요. 0이 되려면 2개 필요하고 3개 필요해요. 그래서 알루미늄 2개와 황 3개가 필요한 거죠. 알았니? 이렇게 쓰는 걸 이온 결합식이라 그래. 그리고요. 이온 결합은요. 반드시 실험식으로만 써야 돼요. 실험식. 실험식은요. 가장 간단한 식입니다. 간단한 식으로 써야 돼요. 자, 어떤 거냐? 자, A2, B2가 있어요. 자, 이거는 A2, B2인데 가장 간단한 식이 아니에요. 이런 건 분자식이라 그래요. 자, 모두 뭉쳐서 다 쓸 수 있는 식은 분자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나타나면 무슨 식일까요? A, B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런 걸 무슨 식이라 그러니? 실험식이라 그래. 자, A2, B4가 있어요. 이거 무슨 식이에요? 분자식이에요. 약분할 수 있잖아요. 약분하면 무슨 식이에요? AB2가 되겠죠? 이거 무슨 식이라 그래? 실험식이라 그래.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구성 원소가 이온 결합은 무조건 무슨 식으로만 써야 된다? 실험식으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실험식, 이 식이 이온 결합식이에요. 요거는 황 알루미늄이 아니죠. 황화 알루미늄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알았니?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자, 이거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춰봐라.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이건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무슨 결합 물질이에요? 요거는요, 전부 비금속이잖아요. 근데 공유 결합이 절대 아니에요. 요건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예외가 한 가지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요. 이온 결합 물질에서 기억할 거 예외죠. 예외는 이 암모늄 이온이 있어요. 암모늄 이온이 Cl-랑 결합. 이걸 암모늄 이온이라 그래. 암모늄 이온이 염화 이온과 결합한 양이온, 음이온이죠. 염화 이온입니다. 이렇게 결합하면요. NH4Cl이 되거든요. 자, 이 암모늄 이온입니다. NH4 플러스. 요건 비록 전부 공유 결합인 비금속이지만 이 놈이 들어간 화학 결합은 전부 다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에요. 이건 무조건 이온 결합. 요거 딱 예외 하나 있어요. 비금속인데 이온 결합을 갖는 거 암모늄 이온 기억하시고, 또 하나. 여러분, 이런 물질은 무슨 결합 물질일까요? Na2O2.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중에 무슨 결합일까요? 자, 이거 금속이죠? 이거 비금속이죠? 이온 결합인가요? 아니에요. 요거는요,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온 결합은 무슨 식으로만 써야 된다고요? 이온 결합은 실험식으로만 써야 돼요. 자, 이건 실험식이 아니에요. 이거 약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약분하면 뭐 NaEO 이렇게 약분되잖아요. 맞지?
이렇게 실험 약분되는 식을 다시 썼지요. 같이 썼지요. 얘네는 모두 다 분자예요. 비록 금속이지만 무슨 결합하는 거니?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알았어? 예외적인 거를 좀 알아둬. 그러니까 실험 이온 결합은 무슨 식으로만 써야 된다고요? 무조건 간단한 식으로만 써야 돼요. 약분이 안 된 식으로 쓰면 그건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다 뭐야? 공유결합 물질인 분자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온 결합은 분명히 이렇게 1대1, 1대2, 2대3 약분되지 않는 식. 만약에 이게 여러분 이런 건 없겠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럼 이온 결합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이온 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결합? 공유결합 물질이 되는 거죠. 분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건 없죠. 알았어? 참고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도 예외가 있는 거였어요. 공유 결합도 예외가 있지 않았니? 공유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분자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18쪽 원소였어요. 그럼 공유 결합을 가지면 모두 분자였었던가요? 아니었어요. 원자 결정을 갖는 건 공유 결합을 갖지만 분자가 아니었다고요. 이온 결합도 마찬가지로 예외는,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화학 결합인데요. 비금속만 이루어졌는데 이온 결합 물질이 있나요? 있어요. 누구지? 이 암모늄 이온만 생각하시고요. 알았니? 이온 결합은 또 어떤 식으로 써야만 돼? 무조건 실험식, 약분된 식으로만 써야 된다. 이런 것만 이온 결합이야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 우리 물질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원자량, 분자량, 이제 몰 계산 문제 쪽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